백선엽 장군께서 대전 현충원에 영면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백선엽 장군의 공가에 대해서 방송을 여러분한테 해드렸는데요. 그 사이 제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최근에 한중앙 일간지를 통해서 제시된 당초에 제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새롭게 제가 입수하고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백선엽 장군의 공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방송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백선엽 장군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그동안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 논란 속에서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대립적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군을 걸머졌던 장군의 영면에 대해서 5.1장이 진행되는데 그 사이에 전국을 들끓게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한번 나름 정리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6.25 전쟁 때 백척간두에선 나라를 구한 백선엽 장군의 공은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 백악관을 비롯해서 그 공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보도가 내려졌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으리라 봐집니다. 그런데 소위 친일이라는 과가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과 과의 무게를 사실에 근거해서 온당하게 평가하고 있느냐는 그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정치적 진보 쪽하고 보수 쪽에서 대칭적인 어떤 논란을 가중시켜 왔는데요. 어떻든 제 개인적으로도 공과에 대한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다만 오늘 방송을 통해서는 그 과의 정도가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이번이 영면에 나름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거의 과를 집중 조명하는 그런 분들은 공에 눈을 감아버리거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보이지 않느냐는 그런 비판적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새롭게 자료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해서도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시하고 있는 과 부분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서 대단히 백선엽 장군에게는 과가 많은 것으로 비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무슨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는 그런 논란이 가중되어 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공을 평가에 있어서는 지나친 미화나 침소봉대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과를 평가할 때는 또 마찬가지로 더욱더 엄정하고 냉철한 평가가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민족문제연구소의 자료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지는 않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과 믹스돼 가지고 개인의 어떤 공갈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종의 팩트 체크를 통해서 공갈을 따져보는 것도 물론 그분이 대전 현충원에 안장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역사적 관점에서 국민들 뇌리에 새롭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팩트 체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반민족 행위자로 낙점된 것에 근거를 해서 언제부턴가 백선엽 장군에게는 독립군을 때려잡는 악질 친일파라는 낙인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최근 장중에서도 그런 논란은 경향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듣게 됐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 논리는 간단해 보입니다. 첫 번째로 백선엽은 간도 특설대에 복무했다. 만주 일본 괴뢰국 만주 간도 특설대에서 근무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도 특설대는 독립군을 소탕한 부대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백선엽은 독립군 때려잡는 친일파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3단 논법에는 큰 하자 내지는 흠결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소위 1번 간도 특설대에 복무한 시점과 2번 소위 독립군을 소탕한 부대의 역할이 그 시점에 있었는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족문제연구소가 간과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흔히 우리 어떤 뇌리 속에 떠오르는 독립군, 다시 말씀드려서 민족주의 계열의 항일무장 세력은 1920년대에 대부분 만주를 떠나서 중국 대륙 내부로 이동했다라는 역사적 사실이 전문가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만주의 항일 무장 투쟁은 중국 공산당의 지휘를 받는 동북 항일 연군이 주축이 됐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독립군이 활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동북 항일 연군에는 김일성과 최연 등이 조선인, 소위 현재 북한인민공화국의 어떤 창설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들이 편입됐던 부대인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일제는 1939년부터 2년 반 동안, 다시 말해서 1941년까지 관동군과
만주 국군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토벌에 나섰던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간도 특설대도 이 작전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선엽 소위가 간도 특설대에 부임한 것은 한참 후인 1943년 2월이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간도 특설대가 동북항일연군의 등의 어떤 그 작전에 투입된 시점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한 2년 정도.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항일 연군이 괴멸되고 김일성 등 조서진 잔여 세력은 1940년 즈음에 소련으로 도피한 뒤였다라는 어떤 그 시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백선엽 장군은 간도 근무 시절 순찰 활동만 했고 교전은 없었다라는 내용을 회고록에 남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9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작전 대상이 눈앞에 나타나는 일이 없어서 정보 수집이나 민간인 상대의 선무 공작 활동을 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군 창설 후에 정보 분야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백선엽을 친일파로 규정한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 2009년에 작성돼서 발표됐습니다. 이런 보고서나 연구 자료에서도 백선엽이 구체적으로 독립군을 소탕한 사실, 소위 그 독립군을 때려잡았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기록은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를 켜서 보셔도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백 장군은 1943년 12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기준으로 한다면 1년 8개월 동안 간도 특설대 소속으로 다만 중국 팔로군, 소위 그 모태통이 지휘하는 팔로군 공격 작전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광복 당시 그의 신분은 만주군 중위였습니다. 간도 특설대는 일제 폐망시까지 동북 항일 연군과 팔로군을 대상으로 해서 108차례 포공 작전을 폈었고, 이들에게 살해된 항일 무장 세력과 민간인은 170여 명에 달한다라는 그런 요지로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하고 있는 친일 인명사전에 따르면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백선엽이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도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작성한 배경을 들여다본다면 중국 현재 어떤 인터뷰 등을 통해서 작성했던 것으로 본다면 어떤 그 객관성 부분에서 다소는
좀 재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동북인민항일연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본다면 이해를 돕고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제가 만주국을 설립해서 만주를 지배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만주성 위원회에 항일 유격대의 창설을 지시했고 1932년에 만주 각지에 유격대가 창설되기 시작하자 중국 공산당이 활동 방침을 제시해서 활동했던 군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31년 만주 사변 이듬해에 이런 활동 방침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내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1935년 반일 구국이 기치 아래 단결해서 모두 3로군 11군에 달하는 동북인민항일연군이 조직됐던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개편으로 동북인민혁명군의 조선인 대원은 동일 동북항일연군 1로군으로 편입됐던 것으로 주로 편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1945년 해방 후에 북한 정권 창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김일성, 서철, 최연, 오백룡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동북항일 연군은 일제 및 괴뢰 만주국의 탄압으로 1940년경 거의 괴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943년에 백선엽 소위가 부임한 이전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상황이 종료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북항일연군을 주겠다는 것이 원죄가 되는 것처럼 민주공화국에서 추상적 민족 이념에 기반해서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진행자가 어떻게 저분이 6.25 전쟁에서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서 총을 쏴서 이긴 그 공로가 인정된다고 해서 현충원에 묻히느냐고 말한 것은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했을 때 1938년 창설된 간도 특설대가 했던 모든 일들은 1943년 첫 부임한 백선엽에게 전가해서 독립군을 때려잡았다는 식으로 낙인을 찍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기우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책자에서는 172명의 민간인을 사살했다라는 식의 이런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그 시점적인 어떤 차이점 때문에 활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몰아서 특정인에게 소위 과로 부각시키는 것이 과연 정당한 어떤 그 연구의 결과물로서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지 방송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백선엽 장군이 만주 군관학교를 입학했다는 사실, 그리고 일제히 괴뢰 정부를 할 수 있는 만주국의 군대의 국군의 어떤 그 소유로서 배치됐다는 사실은 전적으로 부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죄로서 받아들여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다만 백선엽은 1920년에 태어난 식민지 청년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젊은 청년들도 일본의 경제가 호황한 점을 감안해서 일본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일본을 넘나드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례와 유사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1910년 이후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이라고 명명이 됐는데 이것은 일본 제국의 조선 지역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대한민국은 주체로서 정정당당하게 우리 쓰라린 그런 경험, 쓰라린 이런 피박을 토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의 나라처럼 착각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닌가, 비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선엽의 경우도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일제가 강요한 교육을 받고 공무원이나 교사가 된 사람, 또는 일본 기업에 취업한 부지기수의 청년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백선엽은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만주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평양 사범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때 황망한 시절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한제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본의 소위 그 피박받는 한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몸부림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대라는 그런 직장을 선택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젊은 친구들 중에 군대 부사관이나 장교로 나아가기 위해서 입대하는 친구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저런 점에서 백선엽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냉철하고 엄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특히 한국 전쟁 당시에 그 공로가 누구나 대다수는 인정하고 있고 그 과가 심각하기 때문에 공을 뭉개버려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연상해 본다면 역사적으로 추적된 자료에 의해서 물론 소위 만주군에 입대한 것은 분명 원죄를 갖고 있지만은 간도 특설대에서 근만 1년 8개월 동안 그가 한, 그리고
이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알려진 170여 명의 독립군을 사살한 민간인을 욕되게 한 그런 행위를 한 그런 것은 잘못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이런 불상사가 이런 논란이 제기되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해방된 조국에서 그가 남긴 공적에 대해서는 인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 한국 전쟁에서 우리가 패퇴했으면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고 소위 그 중공군과 북한군에 의해서 강토가 무너졌으면 우리는 인민공화국의 구성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너도 나도요. 공산치하에서 우리는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역설적으로 김정은이 우리 어떤 그 우두머리로서 우리를 통제하고 생사화복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백선엽 장군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들의 어떤 그 피눈물 나는 노력과 이런 어떤 그 전쟁에서의 승리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을 가꿀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쉽게 말하는 것은 좀 옳지 않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소위 헌법에는 비교 형량할 수 있는 비례성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공과에 대한 형량을 책정하면서도 그런 공과가 충분히 고려돼서 과가 있을지라도 공이 크다면 배려할 수 있는 이런 그 판결이 내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전하고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구체적으로 재확인돼서 한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일제 청산에서 어떤 그 타켓으로 우두머리에서 해결될 가장 그 중요한 이슈로서 백선엽을 지목해서 이런 논란으로 가야 되는지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논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대한제국이 무너져서 나라가 없어서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 불가피한 상황, 그런 36년 그 안에서 한반도 강토에서 태어난 젊은이들 먹고 사는 문제, 부양하는 문제를 위해서 그런저런 일거리를 찾았다는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백선엽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 백선엽이 간도특설대에 근무할 당시에 있어서 민족문제연구소가 제기한 소위 그 일제 앞잡이로서 우리 백성들에 대해서 참담함을 제공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새롭게 정립해서 그 공과 또한 새롭게 다듬어져서 모든 백성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왜 제가 백선엽 장군께서 이승을 하직하는 날에 방송을 재차하는 것은 일전에 제가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제시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공이 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최근 그 사이에 수집한 자료와
중앙일간지를 통해서 제시된 자료를 혼합해서 보건대 그렇게 큰 가오는 아니었다는 것, 다만 불가피하게 간도 특설돼서 근무했다라는 원죄는 있다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감히 여러분한테 오늘 방송을 해봤습니다. 저는 진보 쪽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소 많이 배웠다는 입장에서, 그리고 방송을 진행한 입장에서, 그리고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역사에 대한 기술을 현재 최근에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생각이 나서 여러분한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